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제6장 행동주의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신역동 이론이 무의식과 내면 세계를 강조했다면 행동주의 이론은 겉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과 환경의 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반두라의 대리적 조건화, 사회학습이론까지 사회복지사 1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 입장. 먼저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 입장부터 정리해봅시다.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 행동의 원인을 주로 외적인 환경 자극에서 찾습니다. 마음속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인간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보고 적절한 원리와 기법을 사용하면 행동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경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의 연결을 중시하고 현재의 결정 요인, 즉 지금 여기의 조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실험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구체적인 치료 기술로 발전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2. 행동의 유형 반응적 행동과 조작적 행동.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반응적 행동입니다. 이는 특정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큼한 레몬을 보면 침이 고이는 것처럼 자극과 반응이 밀접하게 연결된 행동입니다. 둘째, 조작적 행동입니다. 이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유기체가 스스로 환경을 조작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처럼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반응적 행동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되고 조작적 행동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로 설명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3. 행동주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행동주의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첫째, 환경을 변화시켜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 원하는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동 수정 기법들을 실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계적 탈감법, 행동조성, 토큰 경제, 타임아웃, 자기주장 훈련 등 많은 행동치료 기법의 바탕이 됩니다. 셋째,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입 전 후의 변화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기본 원리. 이제 각 이론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고전적 조건화란 원래는 아무 의미가 없던 중립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반복적으로 결합되면서 결국 그 중립 자극만으로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학습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에게 종소리와 함께 항상 먹이를 주면 처음에는 먹이를 볼 때만 침을 흘리던 개가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것. 이것이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자극 먹이, 무조건 반응 침분비, 조건 자극 종소리, 조건 반응 종소리에 대한 침분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고전적 조건화의 학습 원리. 고전적 조건화의 학습 원리를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 핵심만 잡아볼게요. 첫째, 시간의 원리입니다.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거의 동시에 혹은 그보다 조금 먼저 제시될 때 학습이 잘 일어납니다. 둘째, 강도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자극이 충분히 강할수록 조건 형성이 잘 됩니다. 셋째,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결합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할수록 학습 효과가 높아집니다. 넷째,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자극의 결합이 여러 번 반복될수록 조건 반응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조건 자극만 반복 제시하면서 무조건 자극을 주지 않으면 조건 반응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를 속어라고 합니다. 6.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기본 입장.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키너는 인간 행동을 어떤 행동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에 의해 조형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행동 뒤에 즐거운 결과가 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나타나고 불쾌한 결과가 오면 그 행동은 줄어들게 됩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바로 이 결과에 주목하는 학습 이론입니다. 7. 강화와 처벌 개념 정리. 스키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강화와 처벌입니다. 먼저 강화는 어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말합니다. 행동 뒤에 기분 좋은 자극을 제시해도 강화이고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도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를 다시 정적 강화, 부적 강화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정적 강화 유쾌한 자극을 제시하여 행동 빈도를 높이는 것. 예를 들어 숙제를 잘 해온 학생에게 칭찬이나 포인트를 줌. 부적 강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여 행동 빈도를 높이는 것. 예를 들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청소 당번을 면제해 줌. 반면 처벌은 어떤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적 처벌 불쾌한 자극을 제시하여 행동을 줄이는 것. 예를 들어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 부적 처벌 유쾌한 자극을 제거하여 행동을 줄이는 것.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 시험에서는 강화와 처벌, 정적 부적의 조합이 자주 OX 문제로 출제되니 꼭 구분해두세요. 8. 주요 개념 강화물, 조성, 변별, 일반화, 소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 강화물입니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작용하는 자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칭찬, 용돈, 스티커, 휴식시간, 미소 등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은 모두 강화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성입니다. 원하는 행동이 한 번에 나오지 않을 때 그 행동에 가까운 행동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전혀 참여하지 않던 학생에게 처음에는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는 손을 들어보기, 그 다음에는 한 문장 말하기 등 점점 기준을 높여가며 목표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조성입니다. 셋째, 변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행동을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하지 않도록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지만 집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행동을 보일 수 있죠. 상황에 따라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변별입니다. 넷째, 일반화입니다. 한 상황에서 학습된 행동이 비슷한 다른 상황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예의를 배우고 나서 학원, 동네에서도 비슷한 예의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소거입니다. 더 이상 강화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 행동의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칭찬과 관심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계속 같은 행동을 하다가 점차 시도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9. 강화계획 간헐 강화의 종류. 이번에는 강화계획, 특히 간헐 강화에 대해 봅시다. 모든 반응마다 강화를 주는 것을 연속 강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간헐적으로 강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재에서는 간헐 강화 계획을 시간과 행동 빈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고정 간격 강화 계획.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처음 나타난 반응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공부 후 매 시간마다 간식을 주는 경우. 2. 가변 간격 강화 계획. 시간 간격은 평균적으로 일정하지만 실제 간격은 매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 불규칙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3. 고정 비율 강화 계획. 일정한 반응 횟수마다 강화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집 10쪽을 풀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4. 가변 비율 강화 계획. 강화가 주어지는 반응 횟수가 매번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을 마칠 때 서로 다른 시점에서 보상을 주는 경우. 시험에서는 시간 기준인지 반응 횟수 기준인지 고정인지 가변인지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니 표로 정리해두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10. 반두라의 대리적 조건화, 사회학습이론 기본 입장.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두라는 행동주의의 자극반응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사고와 인지, 모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행동,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과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상호결정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인간은 단순히 직접적인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보며 대리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두라 이론은 행동주의와 인지이론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 반두라 이론 주요 개념 1. 관찰학습. 첫 번째 주요 개념은 관찰학습입니다. 관찰학습은 직접적인 강화와 처벌을 받지 않아도 모델이 되는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TV나 유튜브에서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관찰학습 사례입니다. 반두라는 관찰학습 과정을 주의 집중 파지 기억 운동 재생 동기 네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장면을 기억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 행동을 할 동기가 생겨야 관찰학습이 완성된다고 본 것입니다. 12. 반두라 이론 주요 개념 2. 자기 강화. 두 번째 개념은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강화란 스스로에게 보상이나 처벌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에서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시험에서 평균 90점이 넘으면 나에게 좋아하는 카페라떼를 선물하겠다 라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실제로 지키는 것이 자기 강화입니다. 이 과정은 자기 조절, 자기 통제와 연결되며 청소년기 이후 더욱 중요해집니다. 13. 반두라 이론 주요 개념 3. 자기 효능감.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나는 이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신념입니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지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4. 행동주의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행동주의 이론은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첫째, 문제 행동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 어떤 자극과 결과가 그 행동을 유지시키는지 분석하게 해줍니다. 둘째,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소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에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스티커 보상표, 토큰 경제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 사회복지에서는 출석, 과제 제출, 수업 참여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모델링 역할 연습, 집단 프로그램처럼 관찰과 모방을 활용한 개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주의는 개입의 효과를 숫자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평가와 연구에도 강점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15. 시험 포인트 정리. 이제 시험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 마이너스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조건 반응 구분. 마이너스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등 학습 원리. 2.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 강화와 처벌, 정적 부적의 조합 정확히 구분. 강화물, 조성, 변별, 일반화, 소거 개념. 강화 계획은 고정 간격, 가변 간격, 고정 비율, 가변 비율. 3. 반두라 사회학습이론. 상호결정론 개인 행동 환경의 상호작용. 관찰학습의 4단계 주의, 파지, 운동재생, 동기.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의 의미와 예시. 이 세 축만 정확히 잡으면 행동주의 이론 파트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16. 마무리. 오늘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6장 행동주의 이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행동주의는 환경 자극과 결과에 주목하여 행동을 설명하고 변화시키는 이론이고,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사회학습 이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이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